자, 여러분 이제 책을 한번 꺼내보시고요. 혹시 민채 말고 또 없는 친구 있을까요? 자, 제가 한 분 정도 해도 몇 분이 더 있는데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시험 끝나고 제가 상담을 지금 민채 여기 민채만 못했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담을 좀 못한 친구도 있고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이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이제 피드백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위에 검정 색깔 요거 세 개는요 이제 이번에 좀 어떻게 진행할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날선형이랑 베이직생 저희 방학 때 적분 이제 다 못하고 끝났는데 요걸 좀 이제 먼저 할 겁니다. 이제 먼저 해서 완전 기본 계산책이야. 별로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저희가 뭐 똑같이 일단 요거 두 개를 쓸 거고, 사실 이제 하단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고 좀 저도 나름대로 어쨌든 뭐 책임이 있잖아. 성적이 잘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피드백을 할 거고, 어쨌든 이제 저희 책 산 거를 다 써야 되니까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주말 보충 수업인데 저희가 아마 이번에는 제가 4주가 아니라 한 5주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래요. 한 번 더 해가지고 4번, 5번 할 건데 이때 이제 제가 원래라면 이제 학교별 교과서 문제를 쭉 풀리는데 어쩌면 5주 중에서 처음 1, 2주 차에는 교과서 말고 그냥 본 수업에 이어서 그냥 진도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사실은 제가 원장님께도 건의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요. 2시간 반, 2번, 5시간으로 진도를 못 나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사람들 봐봐. 그냥 나가기에는 사실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아마 한 1, 2주에는 처음 한 1, 2주는 제가 그냥 수업의 연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보충 수업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주말에, 일요일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뭐 교과서 문제를 보통 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오는 수업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봐드리고요. 혹은 이제 그거 말고 뭐 기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보는 걸로 해서 일단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끝으로 이제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사실 이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크게 3가지 화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숙제하면 어떠세요? 참 이게 그래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 학원이 처음이에요. 저는 뭐 다른 학원도 가본 적 없고, 물론 저는 학생 때 저는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어떤 친구들 중에 좀 적었나 봐요. 그래서 뭐 적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숙제 양도 사실 그동안은 제가 좀 솔직히 적긴 했어요. 솔직히 냉정히 말할게요.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정도 풀고 100점 나오면 양심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조금 양을 좀 늘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수학이란 과목이 진짜 많이 풀 만큼 나와. 다들 한번 돌이켜보시면 이제 얼만큼 했는지를 한번 꼭 되새겨보세요. 그게 아마 생각보다 별로 안 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제가 일단은 좀 평상시보다 일단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조금 일단 늘리겠습니다. 조금 늘려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 말씀도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원래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솔직히 있어요. 이번에 이제 고2 학생 중에 일부 이제 그만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 보통 이제 특히 요거 2번, 3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느리고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쉬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좀 제가 좀 천천히 하고, 혹은 좀 말 그대로 너무 이제 좀 쉬운 것만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성적에서 좀 자기가 안 나온 게 아닌가. 사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 말씀 드리자면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번 시험 정도는 어려운 걸 못 풀어서 또 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은요 사실 컨셉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요구하는 친구 중에서 좀 재밌는 게 이걸 요구했으면 쉬운 건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다 상대적인 거야. 이렇다고 해서 막 획기적으로 확 늘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마음가짐보다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한번 좀 여러분들 좀 변화를 줘보려고 하니까 이제 기존에 남아 계신 친구들은 어쨌든 저쨌든 사실 어딜 가든 괜찮아요.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사실 이거는 참 일단 뭐 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당연히 준비를 할 거고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친구 중에 지금 당장 이제 시험 봐보니까 답이 없는 거야. 정시하겠대요. 사실 이제 아직 여러분들 내년도 수능 특강 안 나왔고요. 이제 아직은 내년도 기출문제가 실제로 출판이 안 됐어요. 한 11월 말은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감이 있고 또 저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어요. 정시라는 거를 요즘은 너무 막 좀 새롭게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때만 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내신 준비하면 정시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또 나오고 어차피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공부하는 스타일 자체는. 근데 이제 막 지금부터 막 막무가내로 이걸 할 거다. 솔직히 지금부터 하면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원한다고 하는 거겠지만 솔직히 어떤 친구 중에는 도피 쳐요. 정시라고 마음먹으면 1년 남았잖아. 좀 남았으니까 뭔가 좀 피해볼까. 막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기말 끝나면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원장님과도 얘기했고 이제 당연히 한번 준비를 어떤 식으로든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한 번 더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일단은 추가로 질문이 있을까요? 뭐 이거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추가로 궁금하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자 일단 없으시면 자, 오늘 본소 먼저 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날선유형 되게 오랜만이네요. 날선유형 한번 해보시면 자 제 기억에 제가 방학 때 이제 이 책 끝낼 즈음에 자 이제 적분 못할 것 같다. 대신에 이 적분이 이런 거다라고 한 번 정도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 여기에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저는 한번 그냥 여기 흰 종이에다가 써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필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말씀드리는 가끔 이제 수업 외적으로 다 사실은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오늘은요. 자, 오늘이 자 지난번 시험 범위이자 이번 시험 범위가 미분이에요. 자, 이 미분이란 걸 배웠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적분이란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제가 혹시 말한 적 있나요? 역사적으로는 원래 누가 적분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적분은요 약간 정말 멀리 가야 돼. 거의 기원 전부터 뭐 이런 말들은 없었겠지만 기호는 없지만 어떤 그런 개념은 있었고요. 미분은요 사실은 고작 한 16, 17세기에 생긴 어떤 그런 그거야. 그리고 자 결과적으로 역사는 이순인데 저희가 지금부터 실제 교재에도 보시면 가르치는 거는 이 순서란 말이야. 그렇지. 실제로 보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는 이 순서로 하는 게 맞고 이유는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편해진 이유가 역사적으로 자 이 말씀만 드려볼게요.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뉴턴 아세요? 이분이 17세기 말에 미적분학에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진짜 획기적인 거야. 사실은 이거 전까지만 해도 적분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리미트랑 시그마를 섞어서 풀어야 돼요. 원래.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자 오늘의 핵심이야. 자 오늘의 초반부에 끝납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는 이 초반부 내용을 잘 이해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미분과 적분은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역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실 이미 화살표가 나와 있네요. 서로 반대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까 제가 OT 때 말했지만 템포를 올린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휩쓸려 갑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험 범위에 미분을 배웠잖아. 자, 미분. 한번 해볼까, 지영아? 미분은 뭐예요? 3x 제곱 더하기 5x. 이거지.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것도 좀 이제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 말한 건 아니고 원래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장땡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라이프니치라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더 약간 그 전부터. 어쨌든 자, 이게 미분인데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이 적분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이제 오늘 숙제하시면서 혹은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고민해 봐야 돼? 자,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방금 봤었죠? 과연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 사실 이 자리가 적분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문제 풀 때 사실상 문제 풀 때는 미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문제 풀 때 또 풀이가 좀 미분을 자꾸 할 거예요. 사실은 적분 문제인데 내가 미분하라고 할 겁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뭐를 미분해야 얘가 될까요? 그래서 미분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미분을.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잠깐 도와드리자면요. 우리가 미분을 많이 해보시면요. 특히 이런 다항함수는요. 다항식은 차수가 하나 줄여. 3차면 2차가 되잖아. 그러면 적분은요. 차수가 하나 거집니다. 항상.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어려운 친구는 차수를 한번 키우세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무슨 숫자인지를 미분으로 추리해봅니다. 여기가 누구냐 뭘까요? 저 네모 자리가 뭐가 돼야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요? 자, 1 맞나요? 그럼 그래야지 쟤를 미분하면 얘가 될 거야. 이런 미분의 관점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손중아, 얘는 뭐를 미분했을까요? 뭐를 미분하면 6x가 나올까요? 3x제곱.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방금 혹시 뒤에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뭐 있었지? 원래 숫자 하나 있었지. 근데 숫자라는 친구가 참 재밌는 게 사실 숫자는요 1이든 2든 1억이든 100이든 항상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된단 말이야. 즉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숙제할 때는 주의하세요. 얘네들만 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떤 숫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늘 숙제에는 맨 뒤에다가 C라는 걸 붙입니다. 이 C가 뭐냐면 제가 좀 이따가는 기호랑도 설명드릴게요. 적분상수라는 건데 어쨌든 어떤 숫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미분하니까 사라져서 사실은 이 적분만 가지고는 얘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있을 수 있다는 티를 여러분들이 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를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일단 책을 먼저 보지 말고 제가 칠판에다가 이런 식의 몇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하나 드리면 뭐를 미분해서 얘가 된 건지 적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좀 처음이니까 쉬운 걸 해볼까요? 요거 얘는요. 자, 적분하면 뭘까요? 다시 뭐를 미분해야지 얘가 나올까요? 혹시 지영 알겠어? 자, 혹시 이거 뭐를 미분해야 될게요? 얘부터 x 4제곱 그렇죠. 2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분 문제지만 미분을 상상합니다. 뭐를 미분했냐라는 거야. 그리고 미분을 많이 해보시면 그 흐름을 알잖아. 사실 그래서 이과가 좀 어려운 거야. 미적분에서는 정말 다양한 함수로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기껏해야 다항함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책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 드릴 테니까 얘를 한번 추리해 볼까요? 자, 얘는 뭘까요? 자, 민치야, 한번 잘 들어봐. 그럼 지금 오늘 여기부터 출발인데 이게 다예요. 좀 과장 못해서 적분은 이게 다예요. 이걸 잘해야 다음 시간에 정적분이든 전부 다 이어지는 흐름으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수빈아. 자, 적분할 건데 저희는 무슨 관점으로?
거꾸로 미분의 관점으로 가보자라는 거야. 자, 수빈아, 뭐를 미분했을까요? 예제곱 몇 번만 해보시면 사실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뭐 어려운 거 안 나오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 다 감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4x 그렇지. 꼭 마지막에 플러스 c를 해줘야 한다는 거. 왜 이 숫자가 있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저거는 꼭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자, 이게 이 책에 문제로 나와요. 사실 오늘 거의 이거를 해야 돼. 계속 할 겁니다. 적분을 물어보는데 관점 미분입니다. 뭘 미분했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미분 적분해 보시네요. 적분. 자, 얘를 적분해봐라 라는 겁니다. 근데 관점은 미분으로. 자, 뭐를 미분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선중아. 자, 요거 혹시 이제 보여? 뭐 미분했을까요? 아직 어려운 친구는 자 다시 말할게요. 초보일 때는 어려우면 좀 천천히 해봐. 자, 얘부터 볼게요. 자, 얘를 원래 미분하기 전이었다면 4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뭐가 필요할까요? 쟤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나요? 그럼 뭐가 생기지? 걔를 커버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더 필요할까? 이런 거야 사실은. 사실부터 하나 키운 다음에 개수를 추리하는 거예요. 저기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럼 선종 얘는 뭘까요? 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숙제할 때 주말 동안 많이 해서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적분하는 방법이야. 적분이라는 건 결국 미분과 역관계인데 적분을 하라 그러면 이제 거꾸로 미분을 추리해봅니다. 뭐를 미분했을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친구는 여기 있는 숫자를 한 개 키운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 정도만 추리해보세요. 뭐가 더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책에 있는 기호로 갈 건데, 자, 방금 했던 걸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방금 뭘 했냐면, 어떤 이런 원래 함수가 있었고요. 자, 사실은 이것도 저는 원래 함수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원시 함수라고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지금 저희가 뭐 했다? 척분해라. 척분했죠. 근데 제가 방금 따로 언급을 안 했지만 사실 누구에 대해서 x를 주인공으로 접근한 거 맞아? x를. 그래서 필기하자면 x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고요. 접근을 해봤더니 뭐가 어떤 새로운 식이 나오고 항상 거기다가 이런 시가 붙더라. 자, 방금 저희가 한 거를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책에 보시면 이상한 막 꼬불꼬불 기호가 있는데, 자, 방금 했던 요 어떤 멘트들을 다 기호로 넣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출발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적분해라 라는 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늘씬한 S를 씁니다. 이게 앞으로 수학적으로 적분해라 라는 기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요, 앞으로 읽으실 때는 인테그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인테그랄. 이게 영어로 적분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척분이라 누구를? 요게 이제 그 대상이잖아요. 얘를. 보통 얘가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척분하세요. 누구를? 얘를. 그리고 자, 방금 제가 누구에 대해서 어쨌든 미분이든 적분이든 원래 수학에서는 특히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x에 대해서면 요 자리에 이제 이렇게 요 자리가 즉 주인공을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x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분해라. 이런 기호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이거는 책에 나오니까 써드릴게요. 보통 저는 주인공이라 불렀지만 보통 책에서는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적분 변수. 이 말이 어려운 친구는 그냥 주인공을 알려주는 자리구나. 이 자리도 여러분들 빼먹지 마세요. 가끔 어떤 친구들은 얘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을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인지. 물론 방금 제가 낸 예시는 다 x밖에 없으니까 뭐 어련히 x겠지.
했겠지만 좀 이따가 문제 보시면 막 문자가 섞여 나와요. 그럼 주인공을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그 결과물을 쓸 건데 방금 저희가 나온 결과물 있잖아.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인 부정적분이 누구냐면요. 얘가 바로 원래 부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뭐냐면요. fx의 부정적분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부정적분 구해봐라. 방금 구한 것들이 부정적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C는요, 아까 살짝 말했지만, 어쨌든 미분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떤 숫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숫자는 그냥 0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어서 항상 더해줘야 되고, 원래 수학적으로 적분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했던 저희가 했던 행위를 그냥 기호로, 용어로 쭉 설명 한마디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 자, 우리가 어쨌든 오늘 숙제에 보시면 적분 같은데 미분을 참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렇다? 어쨌든 저쨌든 요 오른쪽과 얘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결국 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그런 걸 추리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을요 미분해 보시면 즉 부정적분을 미분한 게 얘랑 같다. 요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요게 뉴턴이 만든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적분을 빨리 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것 때문에 이 fx를 미분의 관점으로 뭐를 미분해야 얘가 되는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뭐 대략적인 설명 끝입니다. 이제 문제를 쭉 보시면서 계속 적분하시면서 그 연습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자, 문제 볼게요. 자, 날선형이고요. 자, 밑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말인데 이렇게 기호로만 주고 말로 주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1번 문장 보실래요? 다음 중 자,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표를 하세요. 써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과연 대문자 fx인지 소문자 fx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x4제곱은 이 친구의 부정적분이다. 혹시 여러분 이거를요 위에 있는 기호로 바꿔보시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다시 자, 인테그랄 옆에 x4제곱이 들어갈까 얘가 들어갈까? 자, 국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의 부정적분이 얘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이거인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얘를 미분해 보시면 요게 나오잖아. 그래서 일단은 맞구나.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4제곱은 얘가 이거의 부정적분이야. 보통 부정적분은 미분했을 때 걔가 나오면 부정적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2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2번은 지영아 맞을까? 틀릴까? x4제곱은 이거의 부정적분인가요? 다시 말하면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여기 뭐가 더 필요해? 3x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기호 말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좀 기호를 정확하게 용어라던가 알아두셔야지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되고, 자, 저희는 실제 한번 기호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6번 한번 더 풀어보실래요? 아까 저희가 말로 연습했던 게 이제는 기호로 나옵니다. 인테그랄 적분해라. 누구를 4x를 누구에 대해 x에 대해 그냥 적분하는 얘기입니다. 적분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미분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자, 미분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자, 민지야 혹시 얘 있잖아. 혹시 정답 나왔어요?
그쵸. 뭐를 미분해야 너가 되니? 결론적으로 계속 이제 미분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돌려보면 뭐를 미분했을까?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요. 아까 앞타임에는 다들 원래 막 수학이 강한 친구 아닌데 잘 하더라고요. 결국 하다 보면 계속 어차피 다함수야. 이게 이제 어려워지려면 이과생들 미적분 배우면서 뭐 로그 함수로 이런 걸 하고 그럼 어렵겠죠. 근데 이제 다음 함수는 좀 뻔하잖아요. 또 해보겠습니다. 누리야. 6번은 정답이 뭘까요? 이렇게 해서 적분을 다시 가는 겁니다. 미분의 관점으로.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소위 왔다 갔다 문제죠. 자, 7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부정적분을 주고 원래 함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수빈아. 똑같죠? 얘를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많이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세팅이 나오면 사실상 미분을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웃기게도가 미분 문제예요. 계속 뭔가 느낌이. 자, 미분해보시면 fx가 얼마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왔다 갔다 문제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이 사실은 또 계산이야. 이게 책에서는 특별히 잘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하나 해볼까요? 이번 페이지에 14번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뭐다? 적분 변수, 원래 명칭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이 주인공. 그래서 미분이든 적분이든 원래 이제 방심하지만 항상 x가 주인공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주인공을 그냥 x라고 치고 비슷하게 풀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면 요거 선주가 정답 뭐 나와요? 뭐를 미분해야 얘가 될까요? 지영아, 뭐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요? 요거 맞나요? 이거 맞아? 이렇게. 그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x가 꼭 아닐 수 있다는 거. 항상 방심하지 말고 요 자리도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적분 배운 친구들이 여기를 무시합니다. 가끔 안 쓰게 돼요. 그럼 꼭 다 써줘야 돼. 다 역할이 있는 거야. 적분해라 얘를 누구에게.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머지는 너무 뻔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21번 풀어볼게요. 이제 사실 이 정도 할 줄 알면 뭐 너네 수학 2 정도는 적분 다 될 겁니다. 어차피 수학 2는 다항 함수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좀 쉬워요. 이과분들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학 2의 전체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내용이 안 바뀌어요. 단지 식만 바뀌고 함수가 바뀝니다. 이 정도 할 줄 알면 이제 적분은 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 자, 누리야, 이거 혹시 적분 한번 해볼래?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제곱 그 다음에 5x 플러스 이렇게 해서 미분이겠죠. 뭐를 미분했냐라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미분의 관점을 갑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합하면 됩니다. 그냥 차수 하나 키운 다음에 개수만 추리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혹시 여백 있으면 2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끔 제가 문제를 좀 만들 때가 있는데 좀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인테그랄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제곱 dA 풀어보세요. 다시 인테그랄 적분해라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dA. 자, 적분 변수가 중요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인공을 먼저 체크하시고
주인공을 제외한, 원래 수학에서는요,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문자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수빈아, 누가 숫자예요? x가 숫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좀 뭔가 헷갈리겠지만 x를 숫자라고 보고 a가 원래 x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초발해볼까요? 자, 이거 말 나오는데 수빈아 한번 도와줄래? 얘는 뭐를 미분할게요? 3x 제곱이 그렇죠. 제가 숫자고 a가 주인공이면 얘를 미분해야 제가 낫겠죠. 그렇죠. 자, 한 번 더. 그럼 지영아, 얘는요 뭐를 미분했을까요? a에게. a 제곱 x 오, 그렇죠. 자, 이렇게 사실 뭐 뒤에서 냈는데 이거였겠죠. 얘를 미분해야 여기 2a가 되면서 2ax 나왔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약간 사고를 계속 좀 이제 헷갈리겠지만 이제 주인공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누리야. 얘는 뭐를 미분할게요? 3분의 1 A 세제곱. 이렇게 해서 플러스 2까지.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도 적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꼭 주인공 이 자리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따라서 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데 얘가 dx냐 d에 따라서 문제가 아예 바뀝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봤고요. 내려가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본 계산을 한번 해봤잖아. 그치? 그리고 뭔가 느낌 오세요. 여러분이 항상 지금까지 뭐 리미트든 시그마든 미분이든 처음에 기본 계산 배우고 이어서 뭐 배우는 줄 아세요? 어떤 관련 성질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잘 다루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처음인데 22번 보시면 얘 혹시 뭐 될 것 같다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뭐 될 것 같으시나요? 자, 인테그랄 더하기 인테그랄이잖아. 이거 중에 뭐 할 수 있다? 첫 번째, 합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뭐 시그마라든가 리미트 다 가능하잖아. 얘도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자, 인테그랄은요 이런 식으로 합치거나 분리하는 게 누구는 덧셈 뺄셈은 가능합니다. 다시 인테그랄은요 합치거나 분리하는 게 덧셈 뺄셈은 가능하다. 자, 얘를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성질을 한번 물어보는 페이지가 왔습니다. 그치? 그리고 자, 느낌 왔다면 밑에 있는 23번은 뭐 할 수 있다? 뺄셈도 당연히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요, 사실 너네 이래봬도 짬이 꽤 찼어요. 11년째인데 요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수학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동안 배운 걸로 그냥 접목시키는 친구들은 어떤 내용을 좀 쉽게 공부할 것이며 어떤 친구는 그냥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족족 새롭다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는 새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할까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되던 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 인테그랄은 덧셈 뺄셈을 분리하거나 합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분리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합치기도 할 겁니다. 자, 이번에 한번 합쳐보시면요. 손중아. 요거 두 개 합치면 여기 식 뭐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합치신 다음에 얘를 한번 격분해 보신 다음에 보신 다음에가 아니네요. 이거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합친 다음에 불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각각 하면 안 돼요. 안 되지는 않지. 근데 어쨌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어쨌든 항상 그래서 수학은 항상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두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구나.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자, 위에 여러분들 25번 가볼게요. 자, 이제 요거 한번 구해 보실래요? 이 문제는 나름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쌤, 저희 덧셈 뺄셈 말고 곱셈 나눗셈도 쪼갤 수 있나요? 근데 기억나, 얼마들 리미트는 가능합니다.
리미트는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다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그마라던가 사실 웬만한 성질들은 곱셈, 나눗셈은 쪼개면 안 됩니다. 얘도 덧셈, 뺄셈은 쪼갤 수 있지만 곱셈은 쪼갤 수가 없고, 그럼 얘도 우리 그 미분에는 곱셈 미분이라고 있잖아. 얘도 그런 게 있나요? 죄송한데 없습니다. 미적분 배우는 이과생들은 근데 테크닉을 배우는데 우리는 너무 쉬운 식을 해서 테크닉이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얘를 전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전개해서 간단히 해서 적분을 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쪼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적분해 보자면 지영아, 얘 적분하면 뭘까요? 이렇게 오늘 꼭 연습 많이 하고 가세요. 이것만 잘해도 다음 시간도 편할 거고 계속 편해. 이게 다야.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냥 전개해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자, 28번 가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 약간 컨셉이 약간 이런 식인데 어쨌든 성질 같은 거 이용하고 전개도 하고 해서 최대한 간단히 하라는 겁니다. 사실. 자, 이번 문제는 뭐 필기하자면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해보라는 건데, 자 이제 고2쯤 되면 이거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뭐 인수분해 해서 날려서 풀면 되겠죠. 자, 이 상태는 적분 안 돼요, 여러분들. 배운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분해 같은 걸로 간단히 해서 하라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인수분해 해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날려보시면 인테그랄 x 더하기 1 dx가 남고 얘를 적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하는 게 나왔고요. 자, 밑에 있는 30번 보시면 자 아직 소개하지 않은 그 다음 성질 하나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그런 성질이야. 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배운 리미트는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곱해진 숫자는 안팎으로 꺼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게 인테그랄도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4를 안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요, 인테그랄도 곱해진 숫자는 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최대한 한번 간단히 해보시고요. 넣고 합치고 인수분해해서 정리해서 하는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계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시면서 계산 문제 따로, 유형 문제 따로, 고난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좀 구분한다는 자체가 아직 그 수학의 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원래 수학은 솔직히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개가 개야. 방금 제가 만든 21-1번 같은 것도 사실 계산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유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그래서 그런 거야. 정확하게 아직 내가 보기에는 계산도 안 돼. 그냥 본인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시점에서 막 어려운 문제만 욕심을 내면요, 결국 될 것도 안 돼요. 괜히 하면도 안 풀리고 왜 안 되나? 원인이 계산이야. 또 까보면. 자, 꼭 명심해. 자, 얘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여기 있는 곱해진 4를 어디에다가? 안쪽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분자에다가 4를 곱하시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자, 방금 배운 성질, 뺄셈을 합칠 수가 있어요. 자, 두 개를 합쳐보시면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니까 한 번 더 간단히 해서 누리야. 얘는 정답이 뭘까요?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 그렇지. 계속 이제 이건 연습 많이 하세요. 틈틈이. 미분해 관점으로. 뭐를 미분해야 네가 알아. 계속 연습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가 그런 성질 관련 간단한 조금 더 괜찮은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일단 오늘 쉬는 시간 전에 약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왔습니다. 자, 유형 4번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뭐랄까 조건 반사처럼 앞으로 이제 이게 딱 나오면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페이지 여러분들이 자, 여기다가 필기를 하자면요, 앞으로
앞으로 많이 할 작업이라는 의미에서 몇 표입니다.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요. 무슨 작업인데요? 자, 문제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제가 2학기 때 시험 대비할 때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자, 이번에 시험 범위가 미분이었어요. 그러면 지영아, 이런 거 보면요. 제가 뭐부터 하고 있죠? 미분이 시험 범위가 도함수 구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안 쓸 거야. 그런 느낌스러운 내용이에요. 자, 이번 페이지는 이제 문제 보시면 반대로 뭐 도함수를 주고요. 우리한테 뭐를 구하래요? 원래함수를 구하래요. 자, 척분을 배운 친구들은 앞으로 반사적입니다. 도함수가 나오면 원래함수를 구하고 싶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다? 미분을 했잖아. 이 미분의 역방향이 적분이라고.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고 앞으로 돌아가시면 좀 좋을 때가 많은 거다라는 거예요. 미분 풀 때도.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시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는 도함수가 나와 있고 우리한테 원래함수를 구하래요. 저희가 지난번 시험 범위 때는 이거를 주고 얘만 이거 있잖아. 이제는 이거를 주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자? 지금부터 이 친구를 척분하시면 결론적으로 원리함수가 나오겠죠. 왜? 이쪽 방향이 미분이라면 이쪽 방향이 적분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건데 혹시 민채야, 여기에 적분하면 뭐 나올까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x 더하기 10. 그쵸, 아우 잘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C라는 게 항상 같이 나오잖아. 근데 이 문제는 이제 C값 구하라고. 이제 앞으로 C값 구하기를 많이 할 건데 보통 C값 구하라고 점한계를 줍니다. C값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3을 대입하시면 C값이 얼마다? 3이 되는. 이 작업을 앞으로는 사실 오늘 쉬는 시간 전까지 이걸 할 겁니다. 도함수가 나오면 어쨌든 원리함수를 구해서 뭔가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34번 한번 더 해보실래요? 자, 오늘 참고로 부정적분 끝납니다. 하루 만에. 다음 주 수업 때는 이제 정적분 들어가서 제가 이 책을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이제 템포를 좀 올려야 됩니다. 뭔가 사실 뭐 이번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떠나서도 지금 사실 좀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